전문 분야 시즌즈 훈육과 처벌이라는 주제로 아동발달 전문가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원민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훈육과 처벌이에요. 처벌이라는 단어 뭐 많이 익숙하긴 하지만 네네. 요즘에는 처벌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네. 잘 안 하고는 있는데 네네. 이 처벌이라는 의미, 개념 네네네. 정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처벌이라고 하면은 아이를 혼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처벌의 본래적 의미는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해서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훈육하고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사실 훈육과 처벌은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아이가 방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 안 하고 이제 아이가 그냥 정리했어도 나중에 할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학교 갑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내 팔자야 하면서 또 정리 다 해주고 계셔요. 이러면 결국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처벌의 의미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방 청소해주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계속 더러운데요? 대신 그거에 대한 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청소를 안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너가 원하는 뭔가를 못해 라는 그런 책임의 결과는 심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그 동생의 장난감을 뺏었어요. 예.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너 혼난다 하면서 이제 장난감 돌려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그 적극적인 이런 처벌은 아이가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나기 싫어도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장난감을 뺏으면 왜 안 되는지 깨닫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장난감을 뺏으면은 동생이 속상하고 울게 되잖아. 장난감은 나누어 써야 해라고 설명한 다음에 예. 장난감을 이제 5분 동안은 만질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아이 책임감을 좀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좀 해야지 아이가 내가 이런 행동할 때는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고 아이가 이제 공감이라든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처벌이라는 거죠? 네, 처벌과 훈육은 똑같은 말입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매를 때린다? 네네. 이런 거는 그럼 뭐라고 해요? 저는 그것도 역시나 그걸 처벌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처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육의 어떻게 보면 더 센 강도가 좀 처벌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이제 안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모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 네. 근데 중요한 게 화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이 왜 안 되냐는 것은 결국 처벌은 모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아이가 말 잘못했다 했을 때 잘못한다고 했었을 때 때린다거나 네. 아이한테 윽박 지르면은 아이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잘못하면은 소리 지르면 되겠고 때리면 되는 거구나. 그럼 아이가 이걸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친구가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해요. 그럼 뭔가 말로 해결하면은 때린다라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럼 아이 어떻게 컨트롤해요? 하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책임감을 지게 해서 즉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지게 해가지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말만 잘 들어줘도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부모들 중에는 이렇게 엄격한 분도 계시고 네. 반대로 처벌 거의 하지 않는 네. 자유의지를 많이 주는 부모들도 계셔서 네네. 이것도 이제 나눌 수 있겠군요. 처벌이 네. 매우 낮은 부모, 네. 처벌이 매우 높은 부모.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낮은 부모부터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낮은 부모님들의 이제 특징은 이거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좀 제한도 잘 안 두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이가 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 괜찮아. 애기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겨진다라는 게 좀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아이가 그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요. 막 소리도 이렇게 지르고 하면 이제 누가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우리 아이가 아직 애기인데 얘한테 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애는 원래 뛰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이는 뛰지만 엄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넘기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제 규칙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게 좀 약해질 것이고 중요한 건 공동 규칙을 못 배운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아이가 조금 자기 조절이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알려주는 거군요. 다시 네, 말하면 알려주는 여기서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저기서는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 예. 근데 이렇게 처벌이 낮게 되면 네. 이제 올바른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작아지는 걸 거고. 네네. 예,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시가 좀 전에 이제 식당에서 뛰고 이런 네네. 것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는 처벌을 낮게 하게 되면 네.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규칙을 알아가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이는 큰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규칙을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집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뭐 학교라든지 사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끈기가 부족합니다. 어쨌든 내가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부모가 제한을 두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해줘야지 좀 버티는 힘, 끈기라는 게 버텨질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죠. 타인에게 자기 책임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은 아이가 연약한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집에서는 안 혼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이가 사회생활하면 친구가 나를 공격합니다. 친구가 나한테 이제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자극에, 즉 외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진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처벌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낮게 이렇게 교육을 잘 안 시킨 부모이셨다면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꼭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사랑과 규칙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규칙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은 TV는 무조건 30분만 봐야 돼. 그럼 아이가 어떤 때를 쓰든지 어떻게 아이가 짜증을 내든지 무조건 30분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으로 버텨야지 내가 지금 때 쓰고 짜증내니까 엄마가 그냥 들어주네? 그럼 아이가 모든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친구들과 게임할 때도 질 것 같으면 이제 엎어버린다거나 규칙을 이제 깬다거나 네. 이런 게 이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인 경험을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가 처벌 대신 행동에, 그러니까 낮으신 분들은 처벌하는 걸 좀 두려워하세요. 아이를 이제 혼내는 것도 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제 만약 장난감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럼 정리하지 않는다면 말하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가 없어 하고 그냥 그걸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네.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 것이죠. 버텨줘가지고 아이가 엄마가 이제는 뭔가를 우리 집의 어떤 규칙이라는 이런 것들은 꼭 지켜야지 되는 거구나를 경험시켜 줄 것이고, 이때 중요한 것도 있어요. 만약 이제 아이가 한 번도 정리를 이제 안 시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방송 듣고 야 이제 너 이제 무조건 정리해. 너가 다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될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조금만 더 쉽게. 엄마가 지금 여기는 장난감은 엄마가 정리해 줄 테니까 책은 너가 정리해. 해서 성공하면은 그래 너의 말에 엄마의 어떤 규칙에 잘 지켜줬구나 해가지고 강화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예. 점점 아이한테 연습을 좀 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규칙도 하나씩 차근차근 네네. 세우고 네. 또 일관되게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네네. 좀 어려워요. 네, 맞아요. 애가 엄마 나 10분만 더 볼게. 그러면 그래 그냥 이렇게 돼버려서 그쵸. 절대 근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일관되게 지키는 게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떼쓰거나 네. 정말 떼쓰면은 끝이 없잖아요, 애들. 맞아요, 30분 이상도 떼를 쓰는 애들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왜 때가 심하냐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때가 심한 이유는 이미 이 때를 써가지고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마음 먹죠.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딱 이제 끊습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쉽게 포기할까요? 더 많이 때를 쓰겠죠? 그렇죠. 이 정도 했는데 이제는 안 먹히네 가면 더 세게 더 칩니다. 중요한 건 이때 끝까지 일관성이에요. 끝까지 아이가 올라갔을 때도 끝까지 버텨지면 아이가 이제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죠.
이건 물론 아이들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로 뭐 한두 번에 끝난 친구도 있겠지만은 정말 어떤 친구는 한 달 내내 저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마음을 먹은다면은 네, 일관성이 중요하고 어쨌든 부모가 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데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절대 네네. 무너지지 말고 네네. 거기를 넘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처벌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이제 네. 반대로 처벌이 너무 높은 경우도 네네. 있을 텐데 네. 이때 부모들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거입니다. 우리 아이가 좀 예의 바른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에 가장 베이스적인 어떤 기저가 좀 깔려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 좀 작은 실수에도 좀 과민해서 아이에게 반응하는 게 좀 그게 좀 부모님들의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규칙이 너무 많고요. 좀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십니다. 너무나 칼이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부모 앞에서는 이게 억눌리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부모님들의 특징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복종을 좀 강요합니다. 어쨌든 엄마 말이 맞아. 어쨌든 아빠 말이 맞아. 결국 넌 아직 어리니까 너가 몰라서 그래. 이건 아빠가 만든 게 자꾸 이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럼 이 친구들이 결국 이제 감정을 억누르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표현력이 좀 부족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좀 감정이 들어가셔요. 감정. 아이를 훈육할 때는 이성적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들어가는 이제 처벌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대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로 끝난 게 아니라 막 2, 3절까지 막 계속 이제 가시고 이게 조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저녁 7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해. 이렇게 딱 정했어요. 네네. 규칙을. 근데 6시 한 40분까지 하고 나 공부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했을 때 7시까지 하라고 했으니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렇죠. 규칙이니까 네.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그건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있어야지 아이가 그럼 너무 아이도 완벽주의 성향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부모가 아이한테 규칙을 정해준 것처럼 아이도 스스로 이제 규칙을 이제 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자기 자신까지는 괜찮습니다. 타인에게도 똑같이 규칙을 정합니다. 친구들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럼 친구들이 그렇게 내 통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규칙은 정해서 지키도록 하되 그 안에서는 자유를 좀 줘야겠군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만. 네. 예. 처벌이 이제 너무 강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이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처벌이 높으면은 잘못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들키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는 더 아이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아이는 무엇보다 혼내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과정 자체가 충분하게 대화로 풀어진다거나 이러면 아이가 처벌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대화로 풀고 내가 정말 잘못을 인정을 할 것인데 부모가 너무 세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거짓말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숨어서 더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이게 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반항해요? 사춘기? 그렇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춘기, 네. 두 번째 아이의 키가 엄마 키보다 더 올라갈 때. 아. 그때 이제 반항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자존감이 이제 하락이 되겠죠. 이제 난 계속 부족한가 봐.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이제 부모가 계속 지적하고 계속 혼내니까 불안감도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이제 처벌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으신 분들은 약간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가 어떤 거에 의해서 자기 컨디션에 의해서 한마디로 부모의 어떤 기분이 좋으면은 똑같은 상황을 넘어가요. 그럴 수 있지 하다가 내가 기분이 별로 나빠요. 그럼 그때 이제 혼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이제 아이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좀 고쳐주려고 했던 것이 네네.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커서도 영향이 계속 미쳐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인관계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죠. 왜냐면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뭐 행동할 때마다 바로바로 제지가 나오고 바로 이제 훈육이 나오고 처벌이 나오니까 타인의 반응에 대해 민감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을 회피합니다. 어떻게 결정했는데 그럼 부모가 이제 혼내요. 그럼 내 결정을 피하려고 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어떻게 선택하면 이게 괜찮을까? 항상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이가 커서도 권위에 이제 계속 이제 너무나 순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제 기질에 따라서 너무나 이제 계속 반항하는 뭐 좀만 말해도 계속 반항한다거나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이제 처벌하는 거 이런 수위 조절해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이제 바뀌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아이한테 혼내는 것보다는 앞에 대화가 아예 충분하게 대화한 다음에 혼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혼내시라는 겁니다. 설명하고 대화를 하면은 끝까지 자기가 이제 옳다고 왜냐면 네.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뭐 디베이트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토론이란 걸 배우는데 네. 이제 그게 약간은 덜 완성이 됐죠. 네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해 보면 네. 이제 본인이 계속 맞다고 하잖아요. 계속 맞다고 네. 하잖아요. 네. 이제 엄마가 지쳐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 함식 설명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번, 두 번까지는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는 끊어주셔야 됩니다. 강단 있게 하십시오. 네. 세 번째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네. 끊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훈육하고 처벌의 차이 좀 인식하면 되는 것 같고 네네. 지금까지 좀 강하게 수위를 주셨다면 네네. 부모들께서 그리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해요. 높으신 분들은 내가 이게 진짜 훈육인지 아니면 내가 감정풀이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날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네. 그럼 이게 정말 기준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훈육인지 감정풀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짧고 굵게 끝내는 게 훈육입니다. 네. 이게 길어지면은 조금 이게 감정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훈육이라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 뭐 매로 하는 거, 벌로 하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벌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2분간 좀 서 있어. 2분간쯤 아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못했지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야, 너 또 잘못한 거 오늘 20분 서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좀 시키지. 엄마 너무하네. 즉 자기가 잘못한 거 이거 잊어버리고 원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짧고 굵게 끝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너 지금 더 큰 잘못했네. 너 더 크게 혼나. 더 크게 힘들 거야. 즉 강도로서 아이에게 접근하시군요. 그럼 이게 처음엔 이 강도가 이 정도 그러니까 5라도 먹혔는데 이제 강도가 더 세져야지 먹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훈육과 처벌은 잠깐의 따끔이에요. 잠깐의 따끔. 왜 너가 혼났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해보고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라고 생각의 시간을 준다면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이게 문제 해결이 될까 해보고 끝나면 꼭 다시 안아줘서 마무리. 항상 마무리는 사랑으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감정보다는 행동에 집중하는 게 좋고 네네. 긍정적인 피드백을 활용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처벌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아이를 조금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은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넘어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바뀌는 두 가지가 밸런스 맞아야 됩니다. 예. 칭찬과 처벌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칭찬하는 것도 아이 행동이 어느 정도 한계성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너무나 처벌하는 것도 나중에 반항적인 모습이라든지 이게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단호하게 훈육을 하되 잘한 것들은 분명히 내가 잘 봤다가 칭찬해줘야지 아이가 그 방법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겁니다. 예. 처벌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아이 행동은 다 처벌로서 이게 튀어나올 때만 처벌해서 깎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결국은 부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라고 그러셔서 네. 세 번째 마무리 지으면 괜찮긴 하겠는데 네.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얘가 또 버릇 없어지나? 이런 걱정하시는 부모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예. 자, 일단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과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 왜냐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막 들어오고 싶어 그래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아빠들 아이한테 안 나가? 자꾸 이거 뱀소리 내셔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옆에서 왜 그래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 들어오고 싶었어? 그냥 지금 잠깐 나가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셔요. 네. 그럼 저는 두 분 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대를 아빠는 너무 무섭게 접근하시고요. 예. 엄마는 너무나 권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안대는 단호하게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지금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저 시간이 7까지 가면 나가니까 그때가 좀 기다려줘. 밖에 기다려. 하는 게 단호함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한테 충분하게 설명과 단호함을 가야 되지 너무나 권유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너무나 막 이렇게 엄하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처벌할 때요. 네. 꼭 피해야 될 행동도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훈육은 무조건 이성적이어야 돼요. 내가 만약 지금 감정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뒀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아이한테 말은 해야죠. 엄마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나 있으니까 너한테 안 좋게 표현할 것 같아. 이거 분명 다시 이야기는 할 거야.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이야기는 할 거야. 다 조금 쉬었다가 내가 좀 해소가 되면 그때 아이랑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일관성이 없는 처벌은 피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제도 컵을 깨뜨리고 오늘도 컵을 깨뜨렸어요. 어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기분 나쁜 거 혼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혼내시면서 비교해요. 왜 너 동생은 하는데 너는 못해? 야,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니? 비교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더 피해달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사실은 부부끼리도 좀 규칙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 자, 엄마가 아이를 혼내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절대 아빠나 옆에 있는 배우자는 거들거나 말려서는 안 돼요. 엄마가 지금 혼내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 거들어요. 봐봐, 너 아까 그러더라. 하면 아이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압박을 받아요. 자, 근데 또 엄마가 혼내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 만져주면은 이건 내가 너무 흥분돼 있구나 라고 하고 좀 다운시키자. 미리 이건 사전 약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건 맞네 안 맞네 하면은 갑자기 이제 아이를 혼내다가 부부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유의점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훈육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단 사랑이 전제된 훈육이어야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아이들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원민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